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웰빙 100세 시대 시사걷자 자격으로 아름답고 행복한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소엽선생의 웰빙 생활건강TV입니다. 이 영상은 세계 유수의 양심적인 의사들의 연구 논문을 바탕으로 소금은 생명의 시작이고 걷기는 행복의 원천이다 라는 건강보고서를 펴낸 저자가 참된 건강은 내 몸속 100명의 의사 NK세포를 활용한 면역력 정강에 있다는 것을 많은 이웃과 나누고자 하는 사회공헌 방송입니다. 영상 시청에 앞서 오른쪽 빨간색 구독 버튼과 왼쪽의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웰빙 100세 시대 생활건강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우유를 마시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주제로 우유의 불편한 진실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상당히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유는 몸에 좋은 완전한 자연식품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젖먹이 동물도 이유기를 지나면 제 어미의 젖을 먹지 않는데 지구상에 이유기가 지나도 젖을 먹는 종은 오직 사람뿐입니다. 그것도 사람의 젖이 아닌 소의 젖을 말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사람은 소의 젖 소비를 버젓이 TV 등을 통해 광고되고 제재없이 권고되고 있습니다. 낙농업계의 힘이 해가 갈수록 상당해지는 시점에서 우유에 대한 효용 가치 이런 것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미국 존스 호킨스 의과대학 교수를 지낸 바 있는 소아의학의 권위자로 입증되고 있는 프랭크 오스키 박사는 철분 결핍성 빈혈을 앓고 있는 유아들이 늘어나자 그 원인을 밝히는 중 우유가 그 주범이라는 확정을 잡았다고 합니다. 우유의 인성분이 철분의 흡수를 방해하며 철분 결핍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그는 우유가 사람 몸에 정말로 이루은지 의문을 품고 수많은 임상 사례와 연구 사례를 수집하면서 철저히 연구에 매진하여 우유의 안전성에 대한 경고를 보내는 책을 펴내기도 했습니다. 1997년 하버드 대학의 웰레 교수는 우유와 골다공증의 관계를 밝히기 위한 12년간의 방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 연구는 7만 7천여 명을 대상으로 하루에 우유를 2잔 이상 마시는 그룹과 일주일에 1잔 이하로 거의 마시지 않는 2그룹으로 나누어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12년 후 뜻밖에도 우유를 많이 마신 그룹에서 골절 발생률, 즉 골반은 45%, 팔은 5% 오히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인은 우유를 마시게 되면 인체가 우유 안의 칼슘을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흡수하지 못하여 오히려 체내의 칼슘조차도 뺏기게 된다는 데 있습니다. 우유에 들어있는 세균을 멸균하기 위해 고온 살균 처리를 하는데 이때 칼슘의 성분이 변함으로 인해 우유를 아무리 많이 마셔도 칼슘이 흡수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온 살균 처리한 우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온 살균한 우유는 칼슘의 성질은 변하지 않지만 역시 칼슘이 인체에 흡수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칼슘이 흡수되기 위해서는 우유 안에 들어있는 락타우즈라는 당분을 소화할 수 있는 락타아제라는 소화효소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북유럽의 90%, 백인의 50%를 제외한 나머지 50%인 백인, 아시아인, 흑인의 경우에 1세에서 3세 사이에 체내의 락타아제 분비량이 줄어들기 시작해서 5세에 거의 사라진다고 합니다. 락타아제가 없는 사람이 우유를 마시면 우유 안에 들어있는 칼슘을 흡수하지 못할 뿐 아니라 소화되지 못한 락타우즈가 대장에 서식하는 작균들의 양분이 되어 유당불내증이라는 불리는 설사, 복통 등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우유를 마시고 배가 아프거나 설사를 하는 증상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한 우유를 비롯한 고단백질 음식은 산성식품이기 때문에 이를 계속 먹게 되면 사람의 몸은 점차 산성화되어 가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러나 인체는 약알칼리성이고 약알칼리성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 해서 뼈 안에 저장된 칼슘을 빼내어
혈액으로 공급함으로써 산성화되어가는 인체의 원래의 약알칼리성으로 대대를 이는 것입니다. 이러한 작용이 계속되다 보면 뼈에서 과다한 칼슘이 빠져나가 뼈는 점차 약해지고 골다공증이 일어나고, 더불어 고혈압과 아토피를 앓는 분 중에는 우유를 저기는 분들이 있어 우유와 이러한 질병과의 연관성을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다큐멘터리의 감독 시리 레이는 미국 농무부 식품영양정보센터의 답을 듣고자 미국 서부 LA에서 미국 농무부 식품영양정보센터가 위치한 동부 워싱턴 DC까지 대륙 횡단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의 영화는 그 과정에서 만난 사람들이 얼마나 우유를 신봉하고 있는지, 우유나 유제품이 우리의 식탁에 얼마나 거대하게 자리 잡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는데, 미국의 경우 우유나 유제품에 대해 발표된 연구 논문 중 대부분이 우유의 부정적 측면에 관한 연구들이라는 것입니다. 긍정적 측면에서 우유의 안전성에 대해 말하는 연구 논문은 단 3개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 3개의 논문도 미국 낙농업계에 속한 한 학자가 발표한 것인데 동일인의 논문이라고 합니다. 우유가 최고의 자연식품이라는 말은 과학적 연구 성과의 결실이라기보다 전국 낙농위원회가 제공한 자료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광고를 일방적으로 주입한 상식이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실로 전국 낙농위원회의 광고에 막강한 예산을 쏟아부어 세상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일전에 뉴질랜드 정부에서는 10년간 추적조사한 국민건강실태조사에서 병원비가 과도 사용된 것을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유 섭취에 있다는 영국 조사 결과가 나오자 국민의 우유 섭취를 자제시키고 수출 위주의 정책 시행을 채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채식으로 생산한 질 좋은 우유임을 강조하면서 수출 위주로 처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정부와 관계 당국에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할 수 없는 빈태양난, 자중질환에 빠져 손을 놓고 있지는 않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유가 건강에 이로운 식품이 아니라면 산업화에 미칠 파장은 상상 그 이상이라 할 것입니다. 이에 우유 산업에 종사하는 업계에서는 의사나 식품영양학계의 속칭 전문가 집단을 우회적으로 지원하면서 TV 등 매스컴을 통해 건강한 몸을 위해서는 우유를 즐겨 마셔야 한다는 완전식품이자 자연식품이라는 광고성 홍보를 줄기차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자기들은 우유를 마시는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체세포 100%라는 말로 포장을 한다 해도 우유 속의 영양은 변함이 없는 것이고 자꾸 듣는 거짓말이 참말로 받아들여지는 현실입니다. 진정 우유의 실체를 알고자 한다면 인터넷 검색창에서 우유를 마시지 말아야 할 이유를 검색을 해보고 믿고 안 믿고는 개인들의 자유입니다. 지금까지 우유를 마시지 말아야 할 이유를 주제로 한 우유의 불편한 진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삶에 쫓겨 방치하다시피 한 몸, 병이 와서 소문난 병원이나 유명한 의사가 병을 고쳐줄 것이라고 방황하지 말고 미리 내 몸 안에 100명의 의사를 활용한 자연 치유력으로 천하보다 소중한 내 생명 건강을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부모, 형제, 친구, 심지어 의사들은 그 누구도 대신 아파주거나 책임져주지 않습니다. 전문이라는 라이센스의 소금 제한론에 속지 말고 저 넓은 바다가 썩지 않는 이유는 3%의 소금과 파도 때문이듯이 질 좋은 소금 섭취와 걷기 운동으로 면역력을 높여 구독자님의 삶은 늘 건강과 기쁨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보람찬 하루였습니다. 내일은 더욱 멋지고 행복한 날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웰빙 100세 시대 시사걷자 자격으로 아름답고 행복한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어가고자 하는 소엽선생의 생활건강TV였습니다. 다음에는 노화의 가장 큰 주범은 무엇일까요? 라는 주제로 방송을 하겠습니다. 많은 시청과 이웃에게 권한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